베타고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즉 AI 프로그램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영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수집하고 학습하여 한국 거래소의 홈페이지를 해킹, 오강그룹의 주가를 임의로 조작하여 해당 주가를 5배 가량 부풀렸습니다. 베타고가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저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관리팀에서 처음 보는 해킹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베타고의 공격이 누군가의 명령이나 주문 또는 사주에 따른 것이 아닌 독자적인 학습과 판단에 의한 공격이었음을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베타고는 오후 시간 고등부 형사모의재판 첫 번째 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 인공지능의 해킹 및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형사모의재판을 펼쳐줄 우리 북일고등학교를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 중앙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하셔서요. 네, 인사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차렷! 경례! 북일! 예, 안녕하세요. 천안 북일고등학교에서 온 이석원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하이웨이라는 그 사회과학 교내 동아리고요. 주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본을 제출한 이후에도 결핵 진단이나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 사건이 일어났듯이 실제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상용화되는 게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그 도덕적,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모의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 4월 15일 한국고등법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6 고합 5645호 피고인 박계발. 네, 피고인 박계발 본인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년월일은 어떻게 됩니까? 1976년 7월 21일입니다. 현 주소는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54번지입니다.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라 불리는 거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현재 미국 MIT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피고인 직업 물었습니다.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하세요. 예, 우리 판사님이 성격이 많이 급하시네요. 예.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제 직업은 현재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오광그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은 기소 유지 말씀해 주세요. IT 산업 전문 회사인 오광그룹은 2년 전인 2014년 4월 회사 경영 및 자금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오광그룹 내에서 피고인 박계발을 필두로 베타고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8월 베타고라는 이름의 AI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자본으로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오광그룹의 재무권, 경영권, 그리고 인사권의 일부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타고는 2016년 3월 15일 대한민국 주식거래의 전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홈페이지를 해킹, 오광그룹의 주가를 임의로 조작하여 해당 주가를 5배 가량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풀린 주식을 다시 되팔아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70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본 검사는 베타고의 행위가 인공지능의 자발적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피고인 박계발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결과 발생에 이용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박계발을 자본시장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176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위반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문에 앞서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는 먼저 피고인 박계발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박계발은 2014년 4월 시작되어 2015년 8월까지 오광그룹에서 진행한 배타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배타고 개발 프로젝트가요. 이게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이자 정말 최고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경쟁사들이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완성된 걸 보고 지금 부랴부랴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다들 가랑이를 조심하셔야 할 텐데 말이죠. 피고인은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예, 저는 배타고 프로젝트 총 책임자로서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총감독했습니다. 그렇다면 배타고는 피고인에 의해 직접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배타고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정확히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까? 예, 배타고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즉 AI 프로그램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영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수집하고 학습하여 이를 통해 경영상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경영에 대입하는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8월 이후 배타고가 그 회사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타고 같은 경우에는 오강그룹의 현재 재무권과 경영권 그리고 인사권의 일부를 행사함으로써 그의 배타고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에 입각한 경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타고의 기본 원칙 같은 경우에는 최소의 자본으로 인한 최대 이익 추구입니다. 그 배타고가 그러면 2016년 3월 15일 대한민국 한국거래소의 홈페이지를 해킹 그리고 주가를 임의로 조작해서 해당 회사의 주가를 5배 가량 부풀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배타고가 주식거래소를 해킹한 2016년 3월 15일 날 피고인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저희 회사의 자랑인 배타고를 만든 개발자로서 회사의 우대로 연차를 내고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배타고의 범행 사실은 언제 알게 되신 겁니까? 그거야 3월 16일 정도의 오전에 출근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배타고의 주식거래소 해킹과 또 주가 조작을 명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배타고는 설계 처음부터 인간의 명령이 아닌 배타고 고유의 그 개인 인간의 명령이 아닌 독자적인 판단과 학습한 결과로만 행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번 사건이 배타고의 독자적인 판단 아래 범행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물론입니다. 피고인이 배타고 개발 당시 피고인 배타고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회사 이윤 창출을 위해서 지금 현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의 있습니다. 현재 검사는 사실을 확대 해석하여 피고인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검사 측 신문 속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검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말씀 너무 섭섭하게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배타고가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저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배타고가 피고인이 정한 최소 자본에 의한 최대 이익이라는 기본 원칙에 심각하게 매몰되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금 법적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검사님, 저는 정말 억울하단 말입니다. 배타고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인 최소 자본에 의한 최대 이익, 이것은 기본적인 경제 정책일 뿐이고 저가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께서는 반대 신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배타고 개발 당시 배타고가 독자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정말 배타고가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배타고는 피고인이 설정한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범죄이든 아니든 어떠한 것이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베타고 개발팀은 한 달에 한 번씩 기업 윤리 강령을 베타고에게 주입시켜 이를 학습하게 하여 부작용을 방지하는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만에 하나 벌어질 상황을 대비하여 개발자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뜻이군요. 예,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베타고의 지능이 저희 개발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도로 발전되어서 기업 윤리 강령과 법률의 허점까지 찾아내어 전략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피고인 측에서는 베타고의 혹시 모를 일탈을 대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윤리 강령과 각종 법안의 허점을 파고드는 지식 수준에 도달하여 이 범죄를 시행했다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일로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지금 현재 베타고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예,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망 보호관리팀장 김통신과 오광그룹 마케팅팀 대리인 나자림은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예, 천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나정공과 오강그룹 인재개발팀 팀장 이인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해당 증인의 증인 신청서를 재판 사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이 제출한 김통신과 나자림을 증인으로 인정하며 변호인 측이 나정공과 이인재를 증인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공판 절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며 다음 공판 기일은 2016년 5월 2일 오전 10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5월 2일 한국고등법원 제2차 공판을 시작합니다. 사건 번호 2016 고압 5645호 피고인 박계발. 예,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 김통신은 증인석으로 올라와 증인 선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 김통신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께서는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증인의 소속과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망 보호관리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보호관리팀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해킹 관련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뿐만 아니라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을 어기는 듯한 그런 기미가 보이는 PC들을 차단하고 검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3월 15일 날 발생한 베타고의 그 해킹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마어마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저희 정보보호팀에서는 해킹을 시도하는 PC를 검거하는 역할 또한 하는데 그 아마 15일로부터 아마 나흘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흘 전부터 베타고라는 PC로부터 주식거래소에 해킹을 시도하는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나흘 전이라면 3월 11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타고는 평소에 저희 관리팀에서도 보지 못했던 루트킷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 주식거래소를 해킹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도 처음 보는 것이라 막기 힘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 루트킷이라는 방법이 본인의 흔적을 은폐하는 기술이라 또한 이 사건 또한 알아내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맡겨서 처음에는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베타고가 갈수록 마치 학습을 해가듯이 더욱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루트킷 기술로 한국 주식거래소를 해킹했고 결국 15일 날에는 사이버 수사대의 수비벽을 뚫고 오광그룹의 주식을 약 5배 가량 부풀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베타고의 해킹 사건이 3월 15일 날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3월 11일부터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베타고의 한국거래소 해킹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15일 베타고의 한국거래소 공격 당시 베타고의 공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 피고인의 증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추가 사항 있습니까? 증인 김통신과
국가정보원에서 제출한 3월 11일에서 3월 15일까지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침해 행위 기록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재판 사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증인 김통신의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은 검사의 신문에서 말씀하신 배타고의 공격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배타고 공격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력한 방법으로 해킹을 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관리팀에서 처음 보는 해킹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배타고의 공격이 누군가의 명령이나 주문 또는 사주에 따른 것이 아닌 독자적인 학습과 판단에 의한 공격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증을 통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변호인 측 더 이상 신문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김통신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측 증인 나 전 공은 증인석으로 올라와 증인 선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 나전공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변호인께서는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증인의 직업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말입니다. 저는 전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선임교수 나전공이랍니다. 증인은 논문인 21세기 인공지능의 시작과 진보의 저자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인공지능에 관해 상당히 심도 있게 탐구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당연하죠.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 몇 년을 연구했는데요. 그렇다면 배타고의 주가 조작과 해킹이 인공지능인 배타고의 독자적인 학습에 의한 판단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이 사고나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학습하여 자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원칙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번 사건 또한 배타고가 인터넷상에서 해킹 기술과 주가 조작 방법을 학습한 후에 이를 활용한 것이라 보입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배타고에게 정기적으로 기업 윤리 강령을 주입시켰는데도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실입니까? 예,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배타고의 최고 원칙이 최소 자본에 의한 최대 이익 창출인 거 아시죠? 예. 맞죠? 근데 저희가 아무리 비록 그 배타고에게 기업 윤리 강령을 교육시키다 하더라도 배타고 자체는 최고 원칙에 의해 지배받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기업 윤리 강령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그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추가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사, 증인 나전공의 반대 신문하십시오. 주님께서는 21세기 인공지능의 시작과 진보의 저자라고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해당 논문을 그 국립인공지능연구소에 감식을 의뢰를 했는데 상당 부분이 조작이 의심된다는 그런 소견이 나왔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재판장님 의의 있습니다. 지금 본 검사는 법정과 관련 없는 말로 증인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검사 측 속행하세요. 증인은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이번 배타고의 행동이 아무리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개발자인 피고인이 이 일을 정말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네, 잘 알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증거 신청하겠습니다. 국립인공지능연구소 증인 나전공의 논문 21세기 인공지능의 시작과 진보에 대한 감식 소견서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재판사무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 변호인 측 더 이상 신문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나전공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 증인 나자림은 증인석으로 올라와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께서는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증인의 직업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광그룹 마케팅팀
마케팅팀 대리 나자림입니다. 증인은 2015년 12월 29일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립니다.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는 마케팅 팀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저희 마케팅 팀은 매달 팀원들의 마케팅 실적을 확인하여 연말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2015년에 제 첫째 아들이 많이 아픈 관계로 일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적도 조절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때 인사권을 가진 베타고 프로그램이 저를 해고하고자 하였습니다. 2012년 동안 회사를 위해 뼈 빠지게 이룬 저를 알량한 AI 프로그램은 저를 해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떻게 복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저희 변호사인 친형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친형께서 이 해고는 법률상으로 부당 해고라고 알려주시며, 따라서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한 하루에 회사 사장님께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의 내용은 사장님께서 이제 회사에 저를 복직했으니 최대한 빨리 구제 신청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또한 베타고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최소 자본에 의한 최대 이익이라는 그런 원칙을 따라서 그래서 인사권을 남용해서 그래서 증인은 이제 부당 해고를 당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 베타고는 저희 회사의 악입니다. 베타고의 부당 해고 사건 이후 회사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딱히 베타고에 다른 제재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강그룹의 직원으로서 이번 사건 말고 어떤 다른 사건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사실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일주일 전이었으니까 아마 3월 8일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베타고 본체가 있는 CPU룸 앞 복도를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 회사 주식이 5배 증가한 그래프와 그에 따른 이득이 적혀 있는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잠시만요. 그래서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좀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베타고 주가가 5배 증가한 있었는데 여기 법정이라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떠시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제가 공황장애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때 혹시 네. 그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에 뭐 발견했을 때 그때 혹시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얻은 그 이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신 그런 게 있습니까? 한 70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베타고가 원칙에 매몰되어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경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결국 주가 조작 사건까지 방관하는 데 일관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사 추가사항 있습니까? 증인의 해고 통지서와 복직 통지서 그리고 3월 8일 오강그룹 CPU실 앞 복도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재판 사무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증인 나자림에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이렇게 오강그룹 CPU룸 앞 복도에서 주가 관련 문서를 발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문서는 누구에 의해 작성되어 것 같나요? 제 생각엔 회사 직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베타고가 당일 작업복을 하던 중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변호인 측 더 이상 신문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나자림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측 증인 이인재는 증인석으로 올라와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 이인재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변호인께서는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증인의 직업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광그룹 인재개발팀장 이인재입니다. 증인은 검사 측 증인으로 신청이 된 나자림 씨를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당시 2015년 12월에 있던 부당해고 사건도 알고 있으시겠네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인사 관련 부서에 있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사건은 인사 처리 그 행정상이 있었던 오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안에서는 배타고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일을 벌였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회사에서 정년 퇴직 및 명예퇴직 사원들을 정리하다 발생한 우연한 사고입니다. 나자림 씨의 증언에 의하면 오광그룹 사장님이 부당해고 결정이 배타고의 결정이라고 나자림 씨에게 알렸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거는 그때 저희 인재개발팀에서 사장님께 잘못된 보고를 올려서 사장님 또한 그 나자림 씨에게 복직 얘기를 전하실 때에는 그 일이 배타고의 소행인 것으로 알고 계셔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나자림 씨의 부당해고 해프닝에는 배타고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일에는 배타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추가 사항 있습니까? 검사 측이 주장한 배타고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2015년 12월 29일에 배타고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인정합니다. 재판 사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증인 이인재 반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자림 씨에 따르면 나자림 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다음 날인 그 다음 날에 이제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 행정상의 오류에 따른 해고라면 회사 쪽에서 먼저 나자림 씨에게 연락을 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부당해고 신청 다음 날에 나자림 씨에게 연락을 취하신 겁니까? 그거는 아마도 예, 알겠습니다. 이는 나자림 씨에 대한 해고가 회사 행정상의 오류가 아닌 배타고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변호인 측 더 이상 신문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사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존경한 재판장님, 작년부터 배타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회사 경영에 도입하려는 신 IT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다룬 중대한 사안으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의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한계와 윤리적 책임을 부여함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평화로운 조화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고, 혹은 인공지능의 월권을 방관하는 태도를 용인함으로써 이 사회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배타고를 설계하고 개발할 당시 해킹을 하고 주가 조작을 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임의로 과소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타고의 부당해고를 저지른 사건을 통해 배타고의 범죄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타고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범죄 발생 수일 전부터 배타고의 지속적인 해킹 시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범죄를 조장한 행위로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박개발의 행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3조 1항,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에 의거 피고인의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번 재판이
인도적 경영, 준법 경영의 원칙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인공지능의 남발을 규제하고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한 개발자를 처벌함으로써 21세기의 법적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변호인 최종 진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박개발은 베타고의 인공지능이 자본시장의 허점과 법의 허점을 교묘히 빠져나갈 것임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베타고의 인공지능에 회사의 윤리 강령을 주입시켰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베타고의 범죄를 조장하거나 방관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베타고의 범죄를 예방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베타고의 주가 조작 사건은 독자적인 지식 습득을 통한 인공지능의 독자적 판단 아래 행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책임 소재를 개발자에게 귀책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은 그 효과가 인격체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개발자가 직접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 측이 주장하는 법조들을 적용할 수 없고 회사의 대표자도 아닌 개발자와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대리관계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법리적 논의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보호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베타고는 2016년 3월 15일 한국거래소를 해킹해 오강그룹의 주가를 임의로 조작했다. 그리고 부풀린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부당이익을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개발이 베타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 총책임자로서 2015년 오강그룹 부당해고 사건을 통해 베타고의 범죄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재판부는 사건 당시 베타고의 해킹 시도가 2016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연 4일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토대로 피고인 박개발이 베타고의 범죄 사실을 방관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피고인 박개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범죄의 유형을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독자적인 학습과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에 책임을 갖는 주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른 명확한 법규 또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발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결정이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간과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개발에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다. 본 법정의 판결을 불복하는 경우 검사 측은 2016년 5월 9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법원의 판결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형사 모의 재판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이어지겠는데요. 예, 좀 머지않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에 좀 약간 찝찝하기는 하지만 아주 시의적절하게 주제를 잡아서 나름 아주 성실하게 해주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형사재판은 민사재판하고 달리 재판정 자체가 약간 위험이 있고 근엄스러운데 지금 재판장 역할을 맡은 학생
아주 연기를 잘했고 또 피고인 역할을 맡은 학생의 자신감도 좋았고 그 대본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서 버벅거리다가 결국에는 공황장애로 넘어간 우리 나자림 증인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 주가가 그 5배 증가한 그 있었는데 여기 법정이라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떠시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때 혹시 네. 그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먼저 한 가지만 저 재판장한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피고인 박개발이 이 배타고를 도구로 사용했다면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도 똑같이 결론은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됐다고 볼 수 있는가요? 도구로 인한 범죄는 형법상의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나의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잘 훈련시킨 개를 시켜서 물게 한다면 그때도 그 물게 한 사람한테는 죄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그 케이스와 이번 사건의 차이점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30분이 제한 시간인데 아까 판결 선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31분이 돼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오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연기력이 참 훌륭했습니다. 모의 재판 경연대회에서는 이 연기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주 짜임새 있게 꼭 아까 공황장애 친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친구들도 연기 다 잘해줬어요. 정말로 아주 생동감 있는 재판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근데 그저 이 절차상 뭐 이거는 뭐 모를 수도 있어서 그런 건데 보니까 피고인 신문을 맨 앞서 배치를 하셨어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위반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문에 앞서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인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피고인 신문을 맨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재판장이 처음에 피고인 누군지 피고인이 피고인 맞는지 인정 신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진술 거부권 굉장히 중요한 권리 고지죠. 그걸 하기 전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법에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다소 아쉬웠던 점 하나는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그 공소 사실이 피고인을 고의범으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반했다는 범죄 구속요건 적용 법조가 다 고의범에 대한 적용 법조거든요. 다 과실범은 하나도 없어요. 고의범으로 기소했으면 그 고의가 어떤 내용의 구체적인 고의인지가 그 공소 사실 기소한 내용에 좀 명확히 드러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배타고가 주가 조작 행위를 할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방관한 데 책임이 있다.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고의라는 건지 이게 배타고가 주가 조작 행위라는 거를 알고 내버려뒀다는 얘기인지 할 수 없지 하고 내버려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몰랐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그게 고의라는 얘기인지 일단은 그 어떤 것이 고의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기소한 내용 자체에 좀 구체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해줬으면 거기에 따른 공방에 더 생동감 있게 또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아주 재밌게 봤고요. 뭐 지금 그 인공지능, 알파고 얘기 나오고 막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어떤 수준은 지금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어떤 기술 발전의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좋은 주제였던 것 같고 상상력도 많이 발휘됐던 것 같고요. 재미있게 봤고요. 단 제가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뭐 어려운 주제입니다. 해킹이나 주가 조작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전혀 해킹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주가 조작이라는 게 뭐 그 가격을 그냥 1,000원짜리를 5,000원으로 올려놨다는 건지 어떻게 해서 그게 올려놨다는 것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뭐 이게 제가 만약에 이런 진짜 재판이 일어났다면 그건 검사의 잘못인데 완전히 기소 자체를 잘못하는 게 되는 거죠. 뭐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명확한 뭐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약간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건지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 시나리오 쓸 때도 본인들도 이게 아직까지 그 기술 수준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델타고라는 애가 어떤 식으로 해킹을 하고 어떤 식으로 주가 조작을 하고 뭐 개발자는 거기에서 어디까지 손을 썼는지가 머릿속에 안 와 있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약간은 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좀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그런 부분만 조금 더 들어간다면 뭐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만한 공정과학 법정 드라마에 나올 만한 아주 재미있는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팀 우리 북일고등학교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자, 그 자리에서 인사하고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학생 누군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고인은 결혼 후 박유아 군을 훈육이라는 변명으로 포장하여 지속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유아 군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감금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속된 학대는 결국 박유아 군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훈육 차원의 감금이었기에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먼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아이가 잘못했다고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본 사진은 피고인의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으로 피고인과 증인이 만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